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경고음이 울려 퍼질 때 다부지게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개인은 어느 순간에 정신을 차리고 스스로 각성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현명하게 판단하고 올바른 행동을 선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개인에게는 현명함의 대가와 우둔함의 비용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과정도 보면은 정신 차리는 그런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동체는 개인과 달라서 경보음이 여러 차례 울려 퍼질 때도 정신을 차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 길로 가면 뻔하게 문제가 크게 생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길로 마구잡이로 달리는 그런 집단이나 단체나 국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 선택에 비해서 한 사회가 선택하는 집단적 선택은 느리고 또 타이밍을 놓칠 가능성이 높고 또 잘못된 선택을 할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한국 경제 상황, 현재와 미래입니다. 한국은행은 9월 9일 날 흥미로운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 추정이라는 조사 통계 월보 보고서입니다. 한국은행의 내부 필진들이 작성한 그런 보고서입니다. 수정 보완된 방법론을 이용해서 잠재 성장률을 재추정한 결과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 하락 속도가 기존 연구 결과보다도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이야기하면 과거의 잠재 성장률 추정치보다 낮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낮아졌냐? 2016년에서 2020년 중 잠재 성장률은 2.7에서 2.8%로 기존 추정치보다 0.1% 낮은 2.8에서 2.9보다도 낮았다. 이렇게 결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0년 잠재 성장률은 2.5에서 2.6%로 추정된다. 그런 결과를 내놨습니다. 한국은행이 워낙 보수적인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이 결과도 굉장히 최소 추정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원인으로서는 인구 증가율 둔화에 대한 따른 노동 투입의 감소, 그리고 생산성 감소, 그리고 투자 기피에 따르는 투자 부진에 따른 자본 투입 감소. 그러니까 나라 경제를 끌어올리는 노동 투입도 줄고 생산성도 하락하고 자본 투입도 주는 모든 것이 다 내려앉는 그런 추세입니다. 당연하게 경제 성장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죠. 보고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지만 근래 우리 사회는 생산성과 관계없이 노동 투입을 줄이는 또 주 52시간 근무제와 같은 그런 조치를 또 도입했기 때문에 더 생산량을 줄이는 그런 효과를 낳을 것으로 봅니다. 해결 방법으로 제시한 것은 구조개혁을 통해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해야 되고 특히 노동시장의 비효율성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노동시장의 비효율성 개선을 노력함으로써 그런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꾀해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제안을 합니다. 물론 과거에 많이 발표됐던 잠재 성장률 추정치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소개드리는 것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이기 때문에 더 신뢰성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한국은행 보고서를 요약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한국 경제가 소득을 만들어내는 능력,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점점 떨어지는 그런 사회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경제 문제에서 모든 문제의 근원은 사람들의 지갑이 얇아지는 것이죠. 사람들의 지갑이 얇아지게 되면은 모든 경제 문제가 다 악화된다고 봐도 무리가 아닙니다. 소득 창출 능력의 저하는 한국은행의 잠재 성장률 추계치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발표됐던 기획재정부의 중산층 비중 통계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중산층, 여기서 중산층이라는 건 전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아래로 50%를 제외하고 위로 150%를 제외한 50에서 150% 구간에 들어가는 그런 비중입니다. 가구의 비중은 2015년도에 67.9%, 2016년도에 66.2%, 2017년도에 63.8%, 2018년도에 60.2%,
2019년 2, 4분기에 58.3%까지 떨어집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2015년 67.9%의 중산층 비중이 2019년 2, 4분기에 58.3%까지 떨어지죠. 반면에 빈곤층 비중은 2015년에 12.9%에서 2019년 2, 4분기에 17%까지 증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산층이 줄어들고 빈곤층이 늘어나는 그런 것이 통계 자료로 엄정하게 증명이 되는 그런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정부 정책을 보시죠. 그럼 이제 우리나라 정부는,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 정부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또 역할을 통해서 위기 탈출책을 모셔가고 있습니다. 수입이 쪼그라드는 그런 상황에서 정부는 예산 규모를 키워가지고 그리고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을 보전하는 그런 정부 주도형 일자리 만들기 소득 보존 정책을 지난 2년 동안 실시해왔고 앞으로도 집권 기간 내내 실시할 것으로 봅니다. 성장률이 뚝 떨어진 상태에서 소득 분배도 악화되고 있음을 우리가 바로 확연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5분위 배분이라고 합니다. 5분위 배분을 보면은 2013년도에 5.19%에서 2017년도에 5.42%를 거쳐가지고 2018년도 6.12%까지 증가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정부가 깊숙이 개입해서 나라를 끌어가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 노선 하에서 소득 분배가 훨씬 더 악화됐다는 것이죠. 이렇게 상위하고 하위의 이 평균적인 격차가 6배, 6.12배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2013년도에는 5.19% 정도 차이가 났죠. 그러니까 무조건 성장을 해야 되죠. 성장을 해야 소득 분배도 개선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 예를 들면 공적연금이나 기초연금 같은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을 제외하면은 지금 말씀드린 5분위 배율, 다시 하면 빈곤층하고 상류층 사이의 격차는 11.13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 비중도 2013년도엔 7배였는데 2018년도에는 11.13배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특히 소득 분배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실시한 이후에 2018년도에 크게 악화되고 있는 것은 주목해서 볼만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소득 분배도 악화됐다는 이야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정부가 보조금을 주면서 끌어가니까 실업자 급여가 급속하게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매달 실업급여로 지불되는 돈이 7천억을 넘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세 번 정도가 4월, 5월, 그리고 7월 4번 정도가 7천억대를 넘어섰습니다. 2018년까지 월 실업급여액이 7천억대를 넘어선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2019년도에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한 그런 급여로 지불된 것이 1월부터 8월까지가 5조 5,412억 원을 쓴 겁니다. 엄청나게 큰 돈이죠. 2019년도 예산이 지금 7조 8천억인데 아마 올해 1조 3천억 정도 적자가 예상될 걸로 예상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어떤 전망을 내릴 수 있겠냐? 정부 개입 강화를 통한 거대 정부론의 바탕을 두고 있는 경제정책의 선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일어나기가 힘든 그런 사건이라고 봅니다. 결국은 한국은 수입과 지출에 만성적인 적자 누적을 경험할 것으로 보고 그 적자 누적은 결국은 국채를 발행해서 메우는 식으로, 그러니까 국가 채무도 함께 늘어나는,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면서 국가 채무도 함께 늘어가는 그런 현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결국은 실물 부분이 침체가 되면서 재정 건전성 악화로 경제 위기를 경험하는 국가들이 걸었던 길과 대단히 유사한 그런 진로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물 경제가 침체하면서 씀씀이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채무를 증가시키는 거니까 재정 건전성이 악화가 되면서 결국은 지금까지 경제 위기를 경험했던 국가들하고 대단히 유사한 그런 길을 걸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언제가 될 것이냐, 그것이 문제가 될 뿐이고 한국은 경제 위기를 경험할 그런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그런 국가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한국에서 추진되었던 사회적 실험,
일종의 정부 개입의 강도를 높이는 사회적 실험의 결과를 미뤄보면은 경제 위기가 발생하는 그런 결정적 시기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라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침부터 좀 우울한 이야기입니다만은 경제 충분히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자신이 맡은 그런 경제 활동을 꾸려가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면 현재 가는 추세를 미뤄보면은 소득 창출 능력은 떨어지고 정부 예산 증가율은 계속적으로 높아져야 되고 거기에서 오는 수입과 지출의 격차를 줄일 수 없으니까 결국 국채를 발행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대부분의 재정 위기로 인해서 경제 위기를 경험하는 그런 국가들하고 비슷한 경로를 한국이 걸어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고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고 또 활동을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